부쌤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3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 사회에 불게 되는 과학혁명의 바람, 그리고 훗날 그 시민혁명의 토대가 되는 영향을 주는 계몽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혁명.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뭐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과 같은 과학기기들을 발명해냅니다. 특히 천문학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유럽인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타원형을 그리면서 회전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을 제작하고 천체를 관측해서 지동설을 입증하죠. 물론 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니까 그걸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낙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낙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학혁명은 뉴턴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뉴턴 하면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의 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도는 이유는 중력과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동설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는 거대한 기계처럼 자연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인간의 이성은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연이라는 건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성적으로 계속 연구하면 이걸 파악해낼 수 있다. 이게 모든 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죠. 당시 유럽은 이제 절대 왕정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왕실에서는 과학 연구를 위해서 왕실이 중심이 돼서 후원해줘서 학회를 많이 성립합니다. 영국의 왕립학회라든가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거죠. 경쟁하듯이 이제 왕실에서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회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무역, 항해 등 많은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계몽사상. 계몽사상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이나 미신 타파해버리자, 계몽하자. 그래서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게 계몽사상의 특징이죠. 당시에 이러한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관과 함께 이런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철학, 그리고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는 로크의 정치사상. 사회계약서 아닙니까? 이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들이 사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정부를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까지 그 정부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프랑스 이념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당시의 계몽 사상가들로서는 먼저 볼테르,
성직자, 귀족, 너희들 너무 특권 누리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많다! 라고 비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죠.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고요. 몽테스키웨는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강조하죠. 특히 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 홉스라든가 로크의 그러한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아예 전체 인민의 결집된 의사, 그 인민주권이라는 거죠. 인민주권을 통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죠. 그로써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계몽사상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는 디드로와 딸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 백과전서, 당대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실생활에 그런 유용한 실용적인 지식들을 모두 모은 백과사전이죠. 백과전서를 편찬합니다. 백과전서는 당시 정부에서 금소로까지 규정을 했대요. 뭐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웨 같은 대표적인 계몽 사상들의 글이 여기 다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금소로 금했지만 프랑스를 넘어서 전 유럽에까지 확산되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계몽 사상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 영국의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국부론을 편찬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게 뭡니까? 자유방임주의죠. 고전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정립하는 게 애덤 스미스. 이렇게 다양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유행을 했다. 이런 계몽사상은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이런 백과전서 같은 책들의 편찬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의 살롱의 발달 등을 통해서 계몽사상은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나네요. 오랜만에 녹화 좀 해봤는데 10분도 안 걸려서 내가 다 이상하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민혁명,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시민혁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37강 끝.